여름철이 되면은 여러 과의 환자들이 이것저것 많이 늘어나는데, 내과 같은 경우는 소아과 같은 경우는 식중독이 제일 많을 거고요. 안과에도 특정 질환이 갑자기 늘어나기는 하는데, 대표적인 게 눈병이라고 불리는 유행성 각결막염입니다. 그래서 뭐 눈병 결막염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라는 얘기를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유행성 각결막염, 알레르기 결막염이 여름철에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결막염 증상 중에 하나고요. 두 개가 초기 증상이 굉장히 흡사해가지고 구별이 잘 안 가는데, 확실하게 다시 나눠서 얘기를 한다면, 일단 유행성 각결막염은 감염 질환이에요.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의 일종,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가 눈에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는 건데, 이게 오히려 감기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전신 증상은 별로 없어서 환자가 호소하는 전신 증상은 가벼운 몸살 기운, 그다음에 38도를 넘지 않는 미열, 그다음에 전신 근육통이 하루 이틀 있다 말았다, 이 정도로 말아버리는데, 오히려 눈에는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초반에는 약간 충혈되고 약간 뻑뻑하고 이물감 정도만 느껴지니까, 아, 내가 피곤한가? 건조한가? 그러고 이제 인공눈물 정도 넣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감염 질환이니까 감염되고 나서 그렇게 넘기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충혈이 점점 심해지면서 분비물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겉으로 부어오르기 시작하다가 한쪽에서 시작한 증상이 반대쪽으로 옮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실 병이 완전히 걸려서 낫는 데까지 걸리는 게 평균적으로 2주에서 4주까지 보거든요. 그럼 뭐 마치 감기도 걸렸다가 그냥 좀 앓고 나면 좋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눈병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눈에 들어와서 아주 심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높은 확률로 후유증을 남겨요. 그래서 후유증이라는 게 뭐냐면, 정식 명칭이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하거든요. 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하얀 부분을 결막이라고 하고 까만 눈동자를 각막이라고 하는데, 하얀 부분인 결막에서 시작된 염증이 까만 부분인 각막까지 올라붙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알레르기 각결막염이라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결막은 사실 웬만한 염증이 생겼다 가라앉아도 크게 후유증 남는 것도 없고 문제될 게 없는데, 까만 눈동자인 각막은 달라요. 염증이 심하게 앓고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는 경우도 생기고, 그 흔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흉터를 남기는 거거든요. 이런 피부는 흉터 남기면 그냥 생겼다 없어지면 그만이고, 보기가 안 좋아서 없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까만 눈동자에는 흉터가 생겨버리면 시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각막 상피와 혼탁이라는 흉터를 남길 수 있는데, 물론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없어지긴 하지만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아주 어린 아이들, 한창 시력 발달기에 있는 영유아가 걸렸을 경우에는 고생도 심하게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혼탁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후유증이 남으면 시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눈병이 의심된다면 빨리 안과 와서 진료를 받고 적절한 약을 쓰는 게 맞겠죠.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탁을 남기지 않더라도 아주 특별한 질환인, 뭐 이전에 한번 저희 김경원 원장이 다룬 적이 있는데, 타이거슨 표층각막염이라는 병이 눈병의 후유증으로 뒤늦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거슨 표층각막염은 일종의 면역 반응으로 생기는 건데, 눈이나 눈 주변에 뭔가 감염 질환이 생겼다가 낫고 난 다음에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병이고요. 이것도 시력 감소를 일으키고 치료하는데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눈병이 어쨌든 걸렸을 때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